자, 차선이 길어졌는데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강의를 끝까지 들었는데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김영일 조합장이 이 자리에 못 나오는 이유가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의 계획인 2, 3년 안에 이주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한 조합장님이 고문으로 남아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신반포 2차가 청년단과 김영일 조합장이 모두 다 진행하고 모두 그 사람들이 다 하면 한 발짝도 가지 못할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래도 고문님으로서 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요, 내가 아까 서울시 신속 통합 기획을 신청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조합장이 하는 일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사회 이런 것들 진짜 어떤 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조합장 하는 일이 첫 번째는 당장이 조합원들 자금 차입하는 거 한 5억, 10억. 그래서 이렇게 갚아야 되는 빨리 갚는 거. 그럼 좀 못 갚으면 또 상관없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조합 사무실을 한 6개월 동안 예를 들어 신속통합 기획 해놓으면 조합 사무실 6개월 동안 문 닫아도 돼요. 그러니까 신속통합 계획이 완전히 안이 내려올 때까지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급 휴가 보내고 다 그 정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비 계획이라는 게 지정이 받아야 그 다음에 또 설계 사무실하고 건축 심의하고. 근데 건축 심의도 김영일 조합장이 건축 심의하는데 옆에서 얼쩡거리는 게 방해하는 거예요. 조합장이. 지금 김영일 조합장 정도라면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사업시행인가 받고 할 때까지는 사실상 조합장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볼 때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은 지금 좀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 앞으로 조합장 너 이렇게 함부로 하면 너는 그냥 아웃이야 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지 않느냐. 여러분들 1년 가잖아요. 그럼 1년 뒤에 이걸 대비합니다. 어떻게? 10개월 동안 대비해서 저하고 맞짱을 지금 나름대로 자신이 가졌잖아요. 그럼 앞으로 내년 8월 이게 비디오 이거 다 볼 거거든요. 유튜브 조합장도. 내년 8월 9월 100% 50층 안 날 거 뻔해요. 이게 문제가 걸리면 그때 자기 아웃될 수 있다는 걸 대비해요. 그 다음에 청년단도 이제 의식 안 할 수 없어요. 언제든 나를 치겠구나 알아요. 그러면 얘는 진짜로 더 업자한테 붙든 뭘 하든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또 준비를 해오면 여러분들 자기 옛날에 이기야, 박양진 여러분 스스로 못 당했듯이 그 기득권이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아까 주공 1, 2, 4 엉망이 됐는데 못 날려 쉽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공 1, 2, 4 못지않은 정말 늦어질 대로 늦어지고 돈은 돈대로 한다 꼬라박는 그야말로 과거 10년하고 똑같은 최악의 재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번 정도에 한 번, 내가 2번 정도는 날리고 3번째 조합장이 와야 여러분 끝나요. 올해 못 날리면 결국은 나중에 내년, 내후년 알고 2년 뒤에 날리든 날리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가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한 번 더 날리고 그렇게 해서 가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이게 조합장 날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꼭 저기는 업자들이 있고 OS 요원도 그냥 동원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절대로 이게 쉽지가 않은데 또 그 해임이라는 거는 작년에 그 유명한 박양진 지무생 변호사 우리가 해임해봤잖아요. 되게 쉬워요. 1482명에 10% 여기 오늘 오신 분들에다 한 조금만 더 하면 그 사람들이 해임 발의서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유가 필요 없어요. 이유도 넘치고 해임 사유는 총회 소집 발의서라는 걸 받아서 10% 149명만 받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대표 발의자를 여러분 한 10명이 대표해서 그 중에서 대표자가 또 하나가 나다 그러면 내가
총회 공고를 직접 내가 해버려요. 총회 공고. 몇 월 며칠. 지난번 내가 했잖아요. 여러분 추진위원장, 추정연 이름으로 했잖아요. 총회 공고하고 여러분들이 총회를 하는 거예요. 조합장이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기 때문에 OS나 이런 것들이 장난을, 서면을 이주하고 이럴 수가 없죠. 여러분이 받으니까. 그래서 과반, 1482명이 과반이면 741명이 반이니까 742명이 서면 결의서를 내든 총회에 참석하든 둘 중에 하나만 743명이 내리고 743명의 과반인 372명이 찬성을 하면 여러분 1482명에 372명이 찬성을 하면 깨끗하게 해임돼요. 지금 얘들 해임반에서는 2, 3일은 다 와닿을 거고 100몇십 장은 한 달 정도 뒤에 총회하면 12월달이면 해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그 임원 아무나 그냥 해놓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자.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된다. 여러분들이 대의원에 들어가고 대의원들 정신 차리면 된다. 근데 대의원 들어가더니 전부 다 선물 몇만 원짜리 다 넘어가고 그러고 아마 자원봉사도 한 3분의 1은 넘어가 버렸어요. 대의원 들어가서. 그 선물 몇만 원짜리 받고 자기 주머니에서 몇 억씩 나가는 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저 주공 1, 2, 4처럼. 나중에 욕 바가지 먹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쉽지가 않지만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문제는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뭐가 문제냐면 달려라방, 한강방, 이제는 조합의 공식방. 지금 내가 이제 오늘부로 다 그 1000명방도 내가 방장 노릇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사실만 그랬지. 다 넘기고 떠날 텐데 1000명방 지금 또 청년단의 그 밴드 한 6, 7개가 난립돼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조합장 해먹기가 엄청 좋습니다. 이게 5개가 하나로 뭉치면 저 조합장이 이렇게 배짱을 못해요. 오늘 같은 장소 안 나오고 이거야말로 진짜 여러분들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해임해서 자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신이 넘쳐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무서워요, 지금. 예를 들어, 감사 정도는 발로 뭉개버리잖아요, 지금. 감사 정도는, 끽소리 못하고 그냥 막아버리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지금 지경에서 끽소리도 못하고, 해임 발의도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가 끝나버렸어? 이제 가지고 노는 거죠. 거칠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같은 이 강의나 이 설명이 독이 돼요. 병신들 알면서도, 별볼일 없네. 그래서 합쳐야 되겠잖아요. 지금 한강방도 좋고 뒷방도 좋고 저층 노야층 다 좋은데 재건축이 잘 됐을 때 얘기지. 허구한 날 여러분들이 지금도 너는 한강 내놓고 너는 못 내놓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그거 하나 가지고 10년 동안 그냥 중단이에요. 그거 하나 가지고 나중에 관리청을 할 때, 저 분양 신청할 때. 그래서 제초 때는 최소한 비대위라 할지라도 지금은 뭔가 비상시국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합쳐야 돼요. 합치고 정말로 이게 한 대 때려가지고 아니면 훈계해가지고 잘 들어먹을 것 같으면 요소를 하든지 그냥 명쾌하게 너는 우리가 언제든 날 수 있다는 힘을 보여줘야 돼요. 해임 않더라도.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안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내년에 집 팔고 제가 좋은 데 소개해 드릴게요.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입주하고 돈 훨씬 들고 그거 입주한 다음에 돈 이만큼 뻥튀기 한 다음에 그때 사도 늦지 않아요. 그때는 못하고 있을 테니까. 설명이 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합치려고 공식방이라는 곳도 지금 만들어졌고 그리고 예전엔 천명방이라고 방장님이 계셨던 곳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해서 왜 한강방
공식방에서 이렇게 얘기만 하면은 한강 쪽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왜 쳐내야 되는지, 왜 그렇게 당해야 되는지를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왜 그러셨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 옛날에는 그 예를 들어서 그것도 천명방에는 한강동 병동 쪽에 한 끼리 한뭐 30명에서 50명 정도가 거기서 그냥 비대위 노릇 한다. 그럼 대세가 30 내지 50은 일단은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같이 해서 그렇게 이게 맞아 같이 논의하고 사실은 이게 되게 자기 현대로는 예를 들어 김영일 조합장한테 여러분한테 한강병동 여기 뭐 다른 동 뭐동 각각 어떤 뭐를 내놓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더더욱이 비전문가는 그거를 지금부터 논의하면 계속 불씨만 계속 커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무시 작전으로 가게 돼요. 극히 일부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명방, 달려라방, 한강방 있으면 예를 들어 22평의 문제 생각하면 한쪽에 살살살 야 28평 공짜 줄 수 있어요. 한강변 놓으면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 한강변 야 우선 준다니까요. 이렇게 개별로 각계 개표를 해요. 근데 옛날에는 워낙 그게 뭐 아주 집중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한강방도 너무 세요. 야 50층 곧 허가 풀릴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50층 끝날 때는 그건 정말 아니거든요. 진짜 아니에요. 허가라는 건요 35층은 뭐든 정우지간 빨리 한번 받아야 되고 무조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은 2번 해야 돼요. 왜? 최소한 마지막에는 시공사 선정할 때는 진짜 시공사는 또 그때 당시 한 3년 뒤 4년 뒤 최신 모델의 설계를 제안해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걸로 바꿔야 돼요. 그때 한 번 또 해야 돼요. 근데 한 번 허가를 받으면 되돌아서 변경은 무진장 쉬워요. 무진장.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정규구역 변경도 벌써 금년에 끝냈어야 돼요. 그리고 쭉 진행하다가 금년 연말에 50층으로 풀어졌다. 그러면 금년 연말에 가가지고 50층으로 되돌아서 허가하는데 불과 몇 개월이면 허가 나버려요. 근데 될지 안 할지 모르는 될 거야라고 막연하게 50층 할 때까지 완전히 손 놓고 기다려는 정말 아니거든요. 재건축은 할 수 있을 때는 무조건 인간은 빨리빨리 받아놓고 되돌아 다시 가야 돼요. 뭔가 안 하려면. 그리고 지금 초과인 간수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지금 뭐 빨리 해봐야 뭐 소용없어. 정말 한심한 얘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중단하고 싶으면 진짜 빨리 가서 관리청 인가까지는 받아서 웬만한 규제는 다 풀어 해결한 다음에 관리청은 인가 바꿔서 그때 그럼 2주 하지 말고 기다리면 돼요. 왜 지금서부터 야 초과이가 한수 왔는데 왜 지금 재건축 시즌에 다 중단해? 이거는 너무나 한심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질문할게요. 예. 집이 멀어서. 아니, 마지막 조금만 정리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한쪽만 끝까지 그냥 이거 해결될 때까지 쥐어 파버리면 타협점이라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게 돼버려요. 처음부터 무시한 거 아닌가요? 네? 처음부터 무시하고서 들어간 거 아닌가요? 하늘 그렇게 아니 근데 사실은 내가 한강방이든 뭐든 여기 옛날에 박선 선비자. 101동이죠. 네, 1일동 400m. 자, 그때 제가 설명해도 뭐든 해달라는 건 안 해준 적 있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도? 네, 저는 그때 이렇게 문제가 계속 커질 것 같아서 저희는 큰 이런 설명회를 원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런 큰 설명회는 할 수 없고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작은 그 설명회를 하신다고 해서 40명, 5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설명회를 하셨어요. 자,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뭐가 원하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지금 내가 얘기할 수는 있어요.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도저히 사실은 그 시점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일단 공청무가 나오기가 힘든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치는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전체를 섞어서 여기 50명 아니라 1,몇백 명을 상대로 해서 그걸 불고 나가지고 공론하는 순간 전체가 다 흔들려요. 정말로.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 저기인데 지금. 저는 김기영이에요. 잘 아시죠? 조합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저는 일단은 조합장님이 이기한 씨를 해결을 봐주신 거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래.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아파트에 영웅이세요. 그런데 뭐를 조합장님께서 했냐면 편견을 하신 거예요. 한쪽을 너무 믿으신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의 신인분이 그렇게 판단이 그랬다는 건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저 예를 들면요. 제가 방을 얘기를 했어요. 성관위원들도 청년단체, 드림팀도 청년단체 이런 걸 썼어요. 그러면 강퇴시켰어요. 이번에 성관위원 황준호 다 성관위원들 아닙니까? 이상경이니 뭐 신재우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성관위원도 청년단체, 드림팀도 청년단체. 그건 견제가 안 되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들을 뽑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조합장님이. 그러니까 조합장님도 50%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단체 해결을 좀 해주시고 떠나시오. 아니 제가 진짜 아니 예부인이 뭔 자격으로 내가 청년단을 저희가 지금 공연을 마련하려고 해도 김용이나 우리가 무척이 방해 전쟁을 많이 할 거예요. 네. 그럼 집집마다 어떻게 우리가 동의서를 받을 수 있냐고요. 예를 들어 불안하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김준범이가 밴드 운영하는 것도 1,000몇 병이고요. 동대표 회장 김영규도 청년단체예요. 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모든 청년단체가 장악하고 있다고 제가 맨날 올렸어요. 김영규 동대표 회장 안 돼. 성관이는 너희들도 청년단체, 드림팀도 청년단체. 독재다 이러고 썼어요 내가. 근데 다 무시했잖아요 제 말을. 그러니까 책임을 지세요. 50%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신이 아니고 또 정말 남의 단지에 내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정말 어떤 감사, 박인남빈 감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왜 나는 감사를 두고 이사 안 해줬냐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쌓냐 그랬더니 진짜로 내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신 분들이요 단결을 해갖고 청년단체 이사만이라도 해결 보게끔 우리 조합장님께 힘을 줍시다. 그것만이 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잠깐만요. 절대로 진짜로 제가 끼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역효과가 나요. 또 제가 이걸 날리고 이제 지가 원하는 사람 진짜로 심어놓고 이상한 짓 한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도 제가 마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서 날 초청해서 내가 초청자로 왔을 뿐이지 이걸 내가 연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웃겨요. 아주 비밀이죠.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기댈 거 없고요. 청년단이 진짜 걔네들은 실제로 한 3, 40명이 뭉쳐있을 뿐이지 실제 저변의 조합원들한테는 아무런 진짜 영향력 없어요. 그리고 진짜 이 청년단에 지금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로 보낸다고 하던데 또 필요하면 이제 전체 조합원 설명회를 또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공개토론을 뭐 열차나 이거 빌려서 그런 때 오라고 하면 제가 그때는 가요. 그때 뭐 500명, 600명 왔다. 500명 와서 지금은 70명, 80명, 100명이지만 지난번처럼 400명, 500명만 LH에 딱 1,400명에서 모여서 이 얘기를 들으면 그걸로 그냥 순식간에 힘이 끝이에요. 한순간에 재건축은 분위기예요. 그 400명이 순식간에 800명이 돼버려요. 집에 돌아가서. 그래서 되게 쉽습니다. 지인데 여러분들이 뭉쳐서 힐하면서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은 뒤에서 저한테 그것도 은밀하게 조용히 도와달라면 제가 그런 진짜 핵심들은 너무나 뻔히 알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어딜 공략해야 되고 이런 거 알기 때문에 뒤에서 은밀하게 도와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싫어요. 진짜 여러분 재건축을 위해서는 쟤네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놓고 내가 떠나도
아니면 그것까지 해놓으면 내가 진짜 새 조합장이 이 새로운 분들이 조합장 되셨어. 오셔가지고 진짜로 뭔가 어려워. 근데 바로 옆에 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 어르신이. 한 조합장 진짜 미안한데 이거 하나만 좀 도와주라. 그럼 안 도와주겠어요. 도와줍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체제에 있는 한은 제가 도울 수가 없죠. 내가 10억을 줘도 이제는 지금 이 사람들은 도울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을 망가지게 저는 바라요. 열받으면 정말 내가 방해를 하면 진짜요. 정말 내가 방해를 하면 여러분들은 제거 안 됩니다. 그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진짜 여기 70명만 제대로 모이잖아요. 한 달이나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강동 그것도요. 재건축이 잘 됐을 때 2035년에 입주하면서 지금 한강동이 어떻고 무슨 그거는 아무 부질없는 거예요. 정말 김영일 너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동안에 너랑 마음대로 해 먹어라. 업체 마음대로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잠시 접으세요. 접고 여러분들이 그냥 오신 분들 뭉치고 그 다음에 진짜 설명을 하던 여러분들이 해서 그때 저를 부르면 그때는 제가 가죠. 그렇게 해서 세력을 키우면 실제 쟤네들은 실제 자원봉사 한 10명, 15명 이제 전화질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설명을 듣고 아무리 전화질하면 나중에는요. 너 누구야? 너 설명 왔어 안 왔어? 너 이거 얘기 들어봤어? 나 바보 아니야. 앞으로 일단 전화하지 마. 한 번 딱 하면 두 번 그건 몇 명 딱 하면 지들하면 전화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한순간에 끝나요. 예, 쉽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볼 때는 오늘 당장에 모였을 때 우선 그런 준비 비상대책이라도 일단 대충 결성해서 이거를 하나로 산톡방도 합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내 적은 한강동 우선권이 아니고 지금 내 적은 쟤를 내리느냐 마느냐 둘 중에 이거 하나예요. 이게 정리되고 뭔가 진행될 때 그 다음에 한강동 가지고 싸우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저 어르신은 지금 저도 한강동입니다. 한강동인데 일단 조합장님 말씀하시는 거 오늘 잘 듣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감사했던 점도 있었고 또 싫어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여기하고 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지난번 설계안을 나왔던 걸 보니까 22평에 대한 평행 배정의 문제, 그 다음에 제자리 건축이 아닌 뒷동으로 완전히 길가 쪽으로 몰아내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작품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청년단일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서초구 관내 실적이 들어가는 조건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없는 조건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왜 서초구 관내를 굳이 넣어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업체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그렇다면 또 그러한 것을 갖다 주도한 사람은 누군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날뛰고 있는 사람들이 저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청년단 이러면서 날뛰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 서초구 관할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요. 일단은 감정평가, 그 다음에 인허가 관계되는 설계, 그 다음에 법무사 정도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진짜 인맥, 예를 들어서 지금 AN의 장점이 서울시 서초구 인허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걸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감정평가, 설계, 법무사, 요거는 감정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지금 여러분 감정평가에서 가온하고 지금 제1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온 같은 경우는 아예 서초구는 완전히 꽉 잡고 있습니다. 서초구 어떤 자문위원도 하고 그런 업체들이 강점이 있는 회사들이 있어서 거기
가점 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서초구를 정말 많이 한다는 얘기는 서초구에 그만큼 잘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오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또 이 설계는 아니 아까는 저 설계 문제 있었을 때 네. 그 청년단에서 설계업체 불러서 뭐 이것저것 요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기존에 나왔던 제가 총회 때 뭐 그 조감도 비슷하게 나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에도 다 입김을 그 친구들이 넣은 거 아니냐 그걸 갖다가 한번 좀 말씀해 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일단은 그런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있을 수 없어요. 그 청년단 김준봉 이런 사람들이 설계 자체를 정말 문외한이거든요. 근데 인허가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울시 입맛에 맞게 일단은 빨리 가는 거는 일단 먼저 가놓고요. 정말 제대로 여러분 나중에 건축심의할 때 제대로 평형 그 다음에 한강변 원하는 사람, 저층 원하는 사람, 남양 원하는 사람 완벽하게 평형 선호도 조사를 완벽하게 받아서 거기에 맞게 설계하면서 그때 한 명 변경하는 게 낫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그건 진짜 설계하다가 아까 청년단이 회의하면서 한 달에 한 번 하면서 그 지적했던 내용들이 정말 과간도 아니에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냥 일반인들이 이게 좀 괜찮지 않아? 그럼 설계사는 알았습니다 해버려요. 그걸 뭐 하면 그나도 말 안 들어. 이 새끼도 이러고 찍혀있기 때문에 그냥 10세들이 와서 매달 회의하러 오라는 것도 웃기지만 가서 이것은 저것은 지적하면 알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래버려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도 못 가요.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22평에 되시는 분들이 완전히 관광변이라든지 평형에서 이 완전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형평성만 유지했다면은 아니 잠깐만요. 지금 22평하고 한강병동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22평이 한강변을 그대로 날리는 케이스가 제일 많고요. 제가 볼 때는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조감도 나온 거 봐서는 그렇게 아니 저감도가 여러분들이 22평이 지금 몇 평, 24평을 전부 다 한강변에 안 깔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 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 지금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인허가 빨리 나고 서울시 입맛에 어느 정도 맞는 걸로 간다고요. 지금은요. 제대로 쓴 설계는 정말 제대로 그 평형 선호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반영하면서 그때 변경 지금 이 정비계획 변경이라는 건 원래는 설계하고 상관이 없어요. 정비계획 변경이라는 뭔지 아세요? 용적률 300%까지 가는데 임대가 몇 평형을 어떻게 주는 거. 그 다음에 임대를 섞을 건지 별도로 동을 뺄 건지 기부채라면 원래 계획대로 이렇게 늘 건지 말 건지 기부채라면 15% 할 건지 15% 땅은 12% 하고 나머지 시설로 3% 할 건지 층수는 지상에 35층까지 할 건지 이런 큰 골격을 정하는 게 사실은 정비계획이에요. 이게 뭐 조감도 이런 것들은요 그냥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시비하면 안 돼요.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시비를 걸려고 했던 게 아니라 50층을 주장하게 된 것도 애시당초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한강동에서 그렇게 주장이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렇게 오해를 하게끔 하신 것도 회장님 책임이 있어요. 뭐 사진을 올려가고 한강변에 7층도 한강이 안 보인다. 강변에 7층 나무 잘라면 보이죠. 그런 사진을 보셨잖아요. 여기가 한쪽으로 솔직히 말해서 뒷동편을 아니, 보셨잖아요. 아니.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100번 잘못했어요. 그래. 내가 아니 청년단을 내가 몰랐어요. 정말 청년단을 몰랐어. 아니 난 백지 그 눈물 신영호 씨 김영일의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난 몰랐어요. 어? 아 그거는 내가 정말 내가 몰란 건데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다시 말씀하세요. 오신 분들 중에 예. 일단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조금 이따가 조금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강공원 반대 단체를 만듭시다. 일단 믿져야 본전에 내년 4월 대선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되든 안 되든 시청에 가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한 10명씩 가서 왜 아파트 한가운데 길을 만드느냐. 결사 반대 조직. 그거까지. 아니, 좀 질문하네. 질문. 부모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중요한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의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흩어지지 말고 너무 정말로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뭐 유학생이 마음에 안 든다, 뭐 내려오게 한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여기서 좀뭐 비상대책위원회 하면 일을 하실 분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오케이.